수를 한번 복습시키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합법칙이랑 곱법칙, 이런 거 대표적으로 이거 한번 해볼까? 내가 예를 들어 동전을 던질 건데, 동전을 2개 던진대.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니? 라고 너네한테 물어보면 몇 가지야? 그치, 4가지인 거지. 왜? 동전 하나가 던질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2가지인 거고, 그치? 이어서 또 동전 하나를 또 던지니까 2가지가 돼서 얘는 4가지네요 라고 이걸 곱법칙이라고 하면서 배우지. 그치? 그래서 보통 하나의 사건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은 다 곱해진다,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근데 만약에 이번에 이런 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질 건데, 주사위를 1개 던질 거야, 1개.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짝수가 나오거나 또는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해야 돼. 5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야 돼. 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주사위를 던져서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3가지지? 2, 4, 6, 3가지 맞지? 그 다음에 5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1가지지, 1가지. 그치? 그래서 얘네들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 되나? 그치? 이땐 뭐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그치? 이런 걸 우리 이제 합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곱법칙과 합법칙이라는 거 어떻게 구분하냐면 보통 난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냥. 곱법칙이라는 건 하나의 사건 안에 일어나면 다 곱해야 돼. 그 사건이라는 걸 좀 구분하는 게 되게 좋아. 그 다음에 합법칙이라는 건 이 사건이 분류되면 더해야 돼.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뭐냐면 합법칙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더하기만 하는 건 아니거든. 잘 봐. 예를 들어 주사위에 1개를 던졌는데 짝수가 나오거나 또는 3의 배수가 나올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고 물어봤어. 그럼 실제로 주사위에 던져서 짝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냐면 3가지고요. 3의 배수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2가지인데 얘네들 더하면 답이 될까? 얘는 아니야. 왜 아니야? 그치, 겹치는 게 있잖아.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건 뭐 있어? 6의 배수 하나가 겹치네요 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합법칙이라는 걸 사용하려면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분류가 잘 돼 있어야 돼. 어떻게 분류가 돼야 되냐면 지금 얘처럼 동시에 일어나면 안 돼. 얘는 2의 배수면서 3의 배수인 게 존재하지. 그럴 때는 뭔가를 제거해 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그냥 합법칙을 쓰려면 분류가 깔끔히 되려면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야 되고 모든 경우를 다 봐줘야 돼. 예를 들어 지금 우리 반에 있는 학생 수의 경우의 수를 구해달래. 내가 한 명, 여기서 누구 한 명을 뽑을 거야. 그때 남자가 나올 경우 몇 가지인 거야? 만약에 예를 들어 5가지네. 여자가 나올 경우는 3가지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남자 또는 여자를 고를 경우를 구하라 그러면 몇 개야? 그럼 당연히 8가지잖아. 맞지? 전체 8가지가 나올 거 아니까. 맞지? 근데 거기서 내가 여기서 사람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나는 남자를 고르거나 여자를 고르거나 2가지로 나눠서 5가지 더하기 3가지에서 8가지라고 만족할 수 있는 거잖아. 무슨 말하는 거냐면 남자, 여자 말고 또 다른 성별이 있어? 그건 없을 거 아니야. 맞지? 빠짐없이 다 본 거지. 그 다음 남자면서 여자일 수 있어? 그럴 수 없잖아. 그치? 그 분류가 잘 된 거지. 그치? 그 느낌의 합법칙을 사용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그래서 합법칙을 사용할 때는 분류가 잘 돼 있어야 되고 혹시 만약에 분류가 하기 힘들어. 그럴 때는 이렇게 해도 돼. 겹치는 부분을 내가 생각할 수 있어. 그럼 그 부분을 빼줘도 된다. 알겠지? 이런 게 이제 기본적으로 합법칙, 곱법칙이고 문제를 좀 보면서 한번 느껴보자면 잘 봐. 자, 예를 들어 3부터 1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8장의 카드 중에서 동시에 3장의 카드를 뽑을 때 여기서 동시에네. 동시에란 말이 있으면 보통 니네가 무슨 생각해? 곱법칙 생각하거든? 그치? 근데 계속 동시에란 말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곱법칙인 게 아니야. 잘 읽어야 돼. 동시에 3장의 카드를 뽑을 때 3장의 카드에 적힌 수의 평균이 4 또는 5가 되는 경우. 그지? 동시에는 쌤 곱사건 아닌가요가 아니야. 얘는 지금 뭐야? 결과적으로 4 또는 5가 되는 거니까 합이 4가 되거나 합이 5가 되는 게 핵심인 거야. 그지? 그래서 얘는 합법칙을 풀어줘야 돼. 합이 4가 되는 경우, 합이 5가 되는 경우. 그럼 합이 4가 되는 경우인데 내가 8장 중에 3장을 뽑을 거야. 합이 4가 되는 경우가 뭐 있을까? 3부터 10까지 8장 중에 3장을 뽑을 때 세 수에 적힌 평균이 4가 돼야 돼. 평균이 4라는 건 합이 얼마야? 합이 12면 되겠는데 또 평균이 5가 되려면 합이 얼마야? 15가 되는 걸 찾으면 되겠네. 합이 12가 되는 거 뭐 있을까? 큰 거부터 좀 가볼게. 큰 거부터 10으로 가볼게. 10일 때 뭐 먹으면 돼? 1, 1 안 되잖아. 2 안 되네? 10은 안 되나 보다. 그럼 뭐 있어? 9일 때는 9, 2, 1 있나? 9, 2, 1 맞냐? 9, 2, 1 안 돼? 아이씨 그럼 더 작아져야겠네. 뭐 어때? 8도 되냐? 8도 안 되냐? 7은
안 돼? 6은 있을 것 같은데? 6도 안 돼? 그럼 뭐야? 5는? 543? 543 있어? 엄청 작네. 그럼 끝이네, 이게? 끝이지. 하나네, 하나. 그럼 이번엔 합이 15가 되는 건? 9 안 되고 8도 안 되고 7부터 되는 것 같은데 7? 8일 때 어떻게 돼? 843? 그러네 843 또 그러면 7이면 753? 744 이거 안 되잖아. 같은 카드니까. 6이면 654? 또 있어? 없지. 끝났나 봐. 이렇게 세 가지 나온다. 총 몇 가지야? 네 가지다 이렇게 보여주면 되겠네. 그래서 이 경우 따로따로 그걸 더해줘야 된다. 알겠지? 이럴 때 사용하는 게 합법지. 알겠지? 근데 지금 얘는 이제 어쩔 수 없어. 그냥 세야 돼. 선생님 뭐 그냥 곱으로 막 이렇게 딱딱딱 계산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세야 되는 경우일 수도 있는 거야. 자, 가볼게. 자, 오른쪽 그림 같이 네 지점 A, B, C, D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갑과 을이 동시에 A에서 출발하여 B 또는 C 지점을 지나서 D까지 가는 경우. 그치? B 또는 C 지점을 지나서 D까지 간대. 자, 얘는 어떤 느낌이야? 합법칙이야, 곱법칙이야? 곱이야, 합이야? 곱이면서 합인 거야. 무슨 말이야? 이 느낌이 느껴져야 돼. 뭐야? 아, 이거는 분류가 되네. 어떻게 분류돼? 어떻게 분류돼? A에서, 그치? B를 거쳐서 D까지 가는 경우와 A에서 C까지 거쳐서 D를 가는 경우 이 두 가지로 분류가 돼. 그래서 이 경우랑 이 경우는 합해야 돼. 그치? 이거 또는 이거니까. 근데 각각 이 경우를 구할 때 A에서 B까지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한 가지 아니야? 그치? B에서 D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네 가지에서 총 네 가지가 나오는 거. 이때는 곱해야 되겠지. 그치? 그 다음 이어서 A에서 C까지는 두 가지, C에서 D까지는 세 가지. 그래서 얼마야? 6가지. 가끔 이런 친구, 야, A에서 C까지, 쌤, 길이 요거 하나인데요? 한 가지인데요? 이렇게 하는 친구 있거든? 아니야. 알겠지? 쌤, 길이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라서 두 개인데요? 라고 하는 친구 있거든? 아니야. 두께로 간 게 아니라 이 선으로 봐야 돼. 선으로. 알겠지? 진짜 그런 애가 있었어. 좀 맞게 푼 것 같은데 계속 답이 안 나와요. 막 이런 애가 한 명 있었어. 예전에. 자, 이어서 가볼게. 자, 솔직히 이제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야. 순열이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의 핵심인데, 이 순열이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해라를 줄여서 순열이라고 하면 돼. 순서를 고려한다 이거야. 그 대표적인 예시가 예를 들어 이런 거 있거든. 예를 들어, 우리 학원에, 종근이 있고, 정석이 있고, 아름이까지 있다고 석주까지 있다고 해보자. 이렇게 4명이 있어. 내가 이 4명을 줄 세울 거야. 그 4명을 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면 그 4명을 일렬로 줄 세운다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4자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거야. 그치? 첫 번째 너 누구 데려올래? 고민하는 경우 몇 가지야? 그 4가지. 그치? 근데 잘 봐. 내가 여기 누구 한 명 데려왔어. 그럼 줄을 다 세웠어? 안 세웠지. 그러니까 얘는 계속 이어져야 돼. 한 사건인 거야. 그래서 뭐 해줘야 돼? 곱하기 그 다음 누구 데려올래? 3가지. 그 다음 누구 데려올래? 2가지. 그 다음 누구 데려올래? 1가지에 서 얼마가 되는 거야? 24가지가 되는 거야. 그치? 이게 바로 순열이야. 순열.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다 이거야. 이걸 우린 순열이라고 할 건데 내가 얘를 이렇게 나열할 때 꼭 이제 이 4명 중에 꼭 4명을 다 나열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 그치? 예를 들어 내가 4명 중에 야 3명만 좀 나열하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야 너네 셋만 일로 와서 줄 서봐 라고 할 수 있는 거지.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로 뭐 하면 돼? 첫 번째 데려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냐면 4가지고 두 번째 데려올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3가지고 세 번째 데려올 수 있는 경우 2가지야. 그래서 얘를 또 곱하면 얼마야? 이것도 24가지네 이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근데 꼭 3명만 데려올 수 있나? 2명만 데려올 수도 있어. 야 2명 일로 와서 줄 서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 맨 앞에 있을 사람 1명 데려오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 다음 줄 세울 경우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된다. 그래서 얼마엔? 12가지다 이거야. 그치? 이렇게 푸는 걸 이미 중학교 때 배웠어. 중학교 때 이걸 배웠거든?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얘를 이렇게 가르쳐. 야 이제부터는 얘를 쓸 때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너무 쓰기 귀찮으니까 얘를 기호로 바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호가 탄생하는데 그냥 이런 거야. 내가 이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라는 거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4명 중에
두 명을 뽑아서 줄 세울 거야. 근데 여기다 P라고 써줄 거야. 그래서 읽을 때 얘를 4P, 4P라고 읽어줄 거야. 그냥 우리는. 알겠지? 그럼 얘를 순열이라고 한다 생각하시면 돼. 알겠지? 얘를 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4퍼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돼. 알겠지? 4퍼뮤테이션인데 그냥 줄여서 그냥 4P라고 읽어줄게. 그냥 얘가 순열이구나. 4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일렬로 줄 세우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럼 4명 중에 3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걸 뭐라고 해? 4P3이라고 해주면 돼. 4P3. 4P3. 그럼 4명 중에 4명을 다 뽑아서 줄 세우는 거 뭐라고 하면 돼? 4P4라고 해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지?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 이거야. 근데 여기서 이 4P4라는 건 좀 특이하거든. 이 수학에서 4P4를 계산하다 보면 좀 이제 얘네들은 반복되는 것들이 있어. 어떻게 반복되냐면 예를 들어 너네한테 야 5P5가 뭐니? 4P4가 뭐니? 3P4가 뭐니? 3P3이 뭐니? 라고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요거의 의미는 뭐냐면 5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몇 가지 곱하는 거냐면 1까지 곱하는 거야. 그치? 왜? 5명 중에 5명을 다 줄 세워라 이런 의미니까.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고 얘가 얘기하는 건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인 거지. 그래서 얘는 그 숫자부터 끝까지 다 곱했네 라는 의미를 줘서 얘를 또 다른 의미로 뭐라고 불러주냐면 얘를 이제부터 얘를 5 팩토리얼이라고 불러줄 거야. 그 줄여서 그냥 5팩이라고 할 거야. 기호야 기호. 5팩. 그래서 5팩의 의미는 5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해라 이거야. 근데 왜 느낌표를 사용할까? 너네 그 키보드 보면 키보드 그 특수문자에 1, 2, 3이 있어. 1 위에 있는 특수문자가 뭐야? 느낌표. 2 위에 있는 건 골뱅이. 3 위에는 물결인가? 하여튼 이렇게 있잖아. 그치? 그래서 1 눌러야 되는데 잘못해서 느낌표 Shift 누른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런 기호가 탄생된 거야. 신기하지? 구라야. 근데 그냥 외우기 좋잖아. 그치? 1일 때 느낌표. 5부터 1까지 곱하는 게 느낌표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는 5부터 1까지 곱하는 거구나.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 근데 1 위에 느낌표 맞아?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5팩. 그래서 얘를 줄여서 5팩이라고 불러주거든. 5팩의 의미는 뭐야? 5부터 그 숫자부터 1까지 곱하는 거.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주면 돼? 4팩이라고 써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읽어줄 수 있는 거지. 얘는 뭐라고 읽으면 돼? 3팩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 결과도 좀 기억해두면 좋은데 5팩은 항상 얼마냐면 120이야. 4팩은 얼마냐면 24고요. 3팩은 얼마냐면 6이고요. 2팩은 얼마일까? 2부터 1까지니까 2인 거야. 6팩은 얼마야? 그치? 720. 왜? 120에다 6 한 번 더 곱하면 되는 거니까. 이런 의미라는 걸 좀 알고 있습니다. 알겠지? 이런 거를 우린 팩토리얼이라고 한다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이걸 순열이라고 할 거고 우리 순열이라는 건 보통 기호로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우는 걸 그냥 우린 순열이라고 할 거고 걔를 기호로 npr이라고 쓸 거다. 조그맣게 양쪽 옆에다 써주면 되고 얘는 n명 중에 r명을 뽑아서 줄 세운다. 혹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한다. 뭐 이런 의미인 거야. 알겠지? 사람일 수도 있고 물건일 수도 있고. 근데 기호를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다. 그럼 너네한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10p3이 뭐니? 라고 하면 얘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하면 돼? 10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처음에 데려올까지 10가지. 그 다음 9가지. 그 다음 8가지. 라고 생각해주면 돼. 그래서 10부터 작아지면서 3개만 곱하면 돼요. 이런 의미인 거야. 그래서 너네한테 예를 들어 5p6이 뭐냐라고 하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5부터 시작해서 6까지 좀 이상하잖아. 왜 이상해? 야 어떻게 5개 중에 6개를 나열할 수가 있냐?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래서 기본적으로 n은 r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돼. 그치? 말이 안 돼. r이 더 크면 말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건 없어. 알겠지? 그럼 또 물어볼게. 야 5p5는 얼마라고 쓸 수 있다고? 그치? 얘는 5팩이라고 쓸 수 있고 이거는 120인 건 좀 외워줘야 돼. 또 가볼게. 야 5p1은 얼마일까? 5개 중에 1개를 뽑아서 나열하는데 얼마야? 그냥 5지. 그럼 얘는 뭐야? 그냥 5개 중에 1개를 뽑는 거랑 똑같은 거야, 사실상. 그지? 또 물어볼게. 야, 5p0은 얼마일까? 5p0. 5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데 그거 몇 가지야? 그치? 얘도 한 가지라고 봐줘야 돼. 빵 가지가 아니라 한 가지라고 봐줘야 돼. 5개 중에 하나도 안 가져오는 그것도 한 가지 경우인 거야. 알겠지? 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알겠지?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다. 그럼 또 가보자. 야, 4팩토리얼이 뭐라고 했지? 4개를 다 뽑아서 나열하는 거잖아. 4명을 다. 그럼 뭐야? 그냥 24. 3팩은 6. 2팩은 1팩은 1이겠지? 0팩은 얼마일까? 0팩. 하나도 줄 안 세우는데. 그럼 걔도 1로 봐줘야 돼. 알겠지? 한 명도 줄 안 세우는데요? 그래도 1인 거야. 알겠지?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렇거든. 이 순열의 정의 때문에 그런데 이 순열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
순열의 정의는 원래 n개 중에서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걸 우리 n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r개만 곱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얘를 정의하려면 팩토리얼로 쓸 줄 알아야 되거든. npr이라는 건 처음에 n개를 먼저 줄 세우는 거야. n개를 먼저 줄 세워. 근데 나는 r개만 줄 세워야 되지. 그치? 예를 들어 한번 해볼까? 자, 예를 들어 너한테 야 6p3이 뭐냐? 얘는 의미가 뭐야? 6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3개만 곱하면 돼요 이런 의미였잖아. 그치? 근데 원래 얘는 이렇게 안 쓴다고. 원래 얘를 어떻게 쓰는 거냐?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일단 6명을 먼저 줄 세워. 근데 나는 몇 명만 줄 세우고 싶었어? 3명만 줄 세우고 싶었지. 그치? 그럼 다시 3명은 돌려보내야 되니까 야 그 3명은 너네 집에 가 이거야. 다시 돌려보내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에서 사건이 이어지는 건 곱하기가 되는데 사건을 취소시키는 느낌은 뭐야? 나누기라는 것도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이 사건을 취소시키는 느낌은 나누기인 거야. 그래서 이 1, 2, 3과 1, 2, 3이 나눠지면서 얼마가 되는 거야? 6, 5, 4가 되는 거야. 그럼 또 가보자. 다. 너네한테 5p3이 뭐냐? 라고 하는 거 원래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5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일단 다 곱하는 거야. 그지? 근데 3명만 줄 세워야 되지. 그럼 뭐 해야 돼? 2명은 취소시켜야 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5명 중에 3명을 제외한 요놈 2명은 취소시켜야 해서 2 곱하기 1이 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나눠져서 실제로 5, 4, 3만 곱해지는 거지. 그걸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얘를 뭐라고 쓸 수 있냐? 일단 5명을 원래 다 나열해. 근데 난 3명만 나열해야 되니까 2명을 취소시켜야 되지? 그래서 그 5명 중에 3명을 제외한 애들은 취소시켜 이 뜻이야. 2팩. 그래서 5팩분의 2팩이 되는 거야. 그래서 n명 중에 r명을 나열한다는 소리는 먼저 n명을 나열하는 거야. 근데 r명만 나열됐어야 되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n-r은 취소시켜 요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순열인 거야. 팩토리얼. 알겠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면 된다. 그걸 우린 순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순열이라는 건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는 걸 우린 순열이라고 할 거고 기호로 npr이라고 쓸 거다. 그지? 계승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한 팩토리얼이래. 팩토리얼. 1부터 n까지 모든 자연수를 곱하는 걸 그냥 팩토리얼이라고 한다. 알겠지? 5팩 이렇게. 팩토리얼. 그래서 순열을 쓸 때 우리가 정의를 이렇게 쓴다는 거. n팩분의 n-r팩. 요 정의가 조금 중요해. 그 빈칸 채우기 문제에서 은근 많이 나와. 그 다음 좀 특이한 것들 좀 기억해 줘야 돼. npn이라는 거 아까 5부터 시작해서 5를 다 나열하면 그냥 5팩이랑 똑같은 거. 그 다음 np0이라는 건 한 가지로 봐줘야 되고 0팩도 한 가지로 봐줘야 돼. 알겠지? 그런 거 좀 기억을 해주면 이걸 순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 보면 자, 4개의 숫자 1, 2, 3, 4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3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얘를 모두 한 번씩만 사용한대.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2300보다 크려면 일단 1000의 자리가 4인 경우 있나? 그지? 또 1000의 자리가 3인 경우도 있나? 또 1000의 자리가 2여도 되지. 근데 뭐면 돼? 얘가 최소 3 또는 4여도 돼. 왜냐면 300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41 뭐 이런 식으로 끝날 거니까 3도 되는 거잖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야. 그치? 겹치지 않죠? 1000의 자리가 4면서 3이면서 2일 수 있냐? 안 되잖아, 맞지? 분류가 잘 된 거야, 맞지? 그럼 요거부터 가보자. 1000의 자리가 4면 저기 뒤에 있는 2, 1, 4, 1, 2, 3을 그냥 편하게 집어넣어도 되지. 그러니까 세 자리 1, 2, 3을 편하게 집어넣는 경우 몇 가지야? 세 개 중에 편하게 세 자리 집어넣어 이거잖아. 근데 이거 뭐랑 똑같아? 3팩, 그래서 얘는 6이야 라고 계산이 빨라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기호를 쓰면서 계산이 좀 빨라지는 거야. 그럼 얘도 얼마일까, 진서가? 얘도 3팩이겠지. 상관없으니까. 그치? 근데 얘가 문제지. 얘는 뭐야? 요 앞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잖아. 맞지? 요 앞에 3이 들어가면 여기 몇 가지야? 여기 3이 들어갔어. 여기 뭐 들어갈 수 있어? 4 아니면 1, 2가지. 여기는 나머지 한 가지. 그치? 어차피 뭐야? 2가지. 근데 여기에 3이 들어갈 수도 있고 4가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럼 한 번에 어떻게 생각하면 돼? 3이 들어갈지 4가 들어갈지 골라. 그 다음 남은 2개를 여기다 배열해 라고 해도 된다. 그래서 몇 가지가 되는 거야? 4가지다 라고 생각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가니 요거?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 거 맞지, 진서가? 자는 거 아니고? 그치? 이렇게 된다. 동공지진하지 말고 요거 다 더해주면 된다. 알지? 그래서 여기에 개수다 이렇게 보시면 이걸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그래서 순열에서 이제 문제가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뭐 이웃하는 경우, 이웃하지 않는 경우, 누구 사이에 누가 들어가는 경우, 양 끝에 누가 쓰는 경우 막 엄청 다양하죠, 맞죠? 그 문제들을 우리는 다 순열로 이제 되게 편하게 풀 수 있는데 가볼게. 자, A, B, C, D, E, G, E, F, G가 있는데 7개의 문자를 1로 나열할 때 양 끝에는 모두 자음이고요.
모음끼리는 이웃했으면 좋겠대. 양 끝에는 모두 자음이래. 자음이 뭐냐? B, C, D, F, G 이거 다 자음이냐? 맞냐? 그럼 양 끝에는 모두 자음이어야 된대. 그럼 자음을 먼저 양 끝에다 집어넣자고. 그럼 여기 첫 번째 자음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5가지. 여기 두 번째 자음 집어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4가지. 그럼 자음 몇 개 남았어? 자음 3개 남은 거지. 모음 몇 개 남았어? 모음 2개 남은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문제에서 뭐라 했어? 모음끼리는 뭐 했으면 좋겠대?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럼 그 모음끼리는 어떻게 하면 돼? 모음 A와 E는 뭐해? 묶는 거지. 그치? 이걸 묶고 이 묶은 거랑 자음 3개를 뭐 하면 돼? 그냥 배열하면 되지. 그치? 그 4개를 배열하는 거니까 얼마야? 4팩이다. 여기 4팩이 들어간다. 그치? 근데 끝났어? 안 끝났어? 왜 안 끝났을까, 민주야? 요거 자음 3개랑 요거 뭉텅이 하나랑 4개를 배열했거든? 근데 왜 안 끝났어? A랑 E의 자리를 안 결정해줘서. 그럼 A랑 E랑 자리 바뀔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야? 2가지. 혹은 2팩이라고 해도 좋지. 요걸 다 곱해주면 되겠지. 그럼 끝난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너 모른다고 해줘야 내가 설명하지 않은 척하면 나 설명 안 해줘. 알겠지? 다음. 자, 여학생 3명과 남학생 4명을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도록 세우는 경우. 자, 여학생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우리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느낌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웃해야 된다 했을 때 묶었잖아. 얘네들 묶은 다음에 통째로 배열해. 그다음 얘네 안에서 자리 바뀔 수 있는 거 생각해주면 돼. 근데 이웃하지 않아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그치? 사이에 세워서? 조금 정확하지가 않아. 조금만 더 정확하게. 느낌은 알겠는데. 칸막이, 그치? 이건 내가 가르치는 것 때문에 그런가? 칸막이. 사이에 세운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여학생끼리 이웃하지 않으려면 남자를 먼저 배열한 다음에 사이에 세워야지. 그 얘기를 먼저 해야지. 맞지? 칸막이 세워야 돼. 남자를 먼저 4명을 배열하는 거야. 남자 4명 배열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4팩. 그렇지. 그렇게 되는 거야. 아이고. 이렇게. 남자가 하나, 둘, 셋, 넷이 있는 거지. 그럼 요 사이사이 하나, 둘, 셋, 넷, 5. 5 자리 중에 저 여학생 3명이 들어갈 3자리를 고르는 거야. 당연히 순서를 고려해서. 그지? 왜? 여기 A가 들어갈지 B가 들어갈지 이런 게 달라지니까 순서를 고려한다. 이 느낌인 거야. 여기 답이다. 오케이? 그럼 4팩은 얼마? 24. 그럼 5P3은 얼마야? 60인가 봐. 60. 요거 계산해 주면 된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야. 알겠지? 다음. 다음 보면 다음 9개의 문자를 나열할 때 I와 O 사이에 3개의 문자가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얘가 총 9개의 문자가 있거든? 근데 이번엔 I라는 문자와 O라는 문자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갔으면 좋겠어? 3개가 들어갔으면 좋겠대. 그치? 그래서 나는 이걸 뭐 하냐면 보통 원래 박스 만든다고 생각하거든? 요 사이에 먼저 3개를 집어 넣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 첫 번째, 여기 넣을 수 있는 경우 몇 가지야? 7개. 남은 9개 중에 2개 썼잖아. 그치? 7개. 그 다음 여기는 6개. 그 다음 여기는 5개. 근데 그걸 뭐라고 하면 돼? 7개 중에 3개 골라서 여기다 집어넣어. 이 소리야. 그치? 그 다음 뭐 하는 거야? I랑 O랑 자리 바꿀 수 있는 경우 2팩 있지. 그치? 그럼 5개짜리 박스가 만들어진 거야. 그럼 몇 개 남았어, 이제? 4개 남았겠지. 그럼 이 박스랑 이 4개, 총 5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 얼마? 5팩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그치? 그럼 끝난 거야. 왜? 여기 안에서 얘네끼리 자리 바뀔 수 있는 건 이미 여기서 다 체크했잖아. 무슨 말인지가? 끝났다. 이게 답이야. 다음.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순열이라고 한다. 순열. 그치? 이어서 조합 가볼게. 조합. 이 순열과 조합은 좀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데 좀 이따 내가 좀 예시 좀 많이 해줄게. 자, 이어서 조합이라는 건 뭐냐? 순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순서를 고려해서 나열한다가 순열이면 조합은 순서를 고려하지 않아. 그냥 뽑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콤비네이션이라고 하거든.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이 뭐야? 콤비네이션. 콤비네이션 하면 니네 무슨 생각나? 오, 씨!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구나. 콤비네이션 하면 피자지. 니네 피자에 토핑이 뭐 올라가는지가 중요해? 아니잖아. 뭐야? 어떤 조합으로 올라가는지가 중요하지. 그러니까 어떤 조합으로 올라가는지가 중요하지. 버섯 먼저 넣을지 옥수수 먼저 넣을지 고민해? 아니잖아.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건 별로 안 중요하잖아. 그래서 콤비네이션이 그 뜻이야. 이건 진짜야. 그래서 콤비네이션이라는 걸 우린 조합이라고 하는데 조합이라는 건 뭐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기만 하는 거야.
나열하지 않고. 그치? 예를 들어 A, B, C, D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2까지. 내가 이 5명을 3명을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게 우리가 OP3이라고 했잖아. 그치? 얘의 의미는 뭐냐면 5명 중에 5명 중 3명을 뽑아서 나열하는 거. 그치? 그게 우리 순열이라고 했죠? 이 OP3의 의미가 이거잖아.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한다. 그치? 조합은 무슨 느낌인 거냐? 요거인 거야. 5명 중에 3명을 뽑기만 하는 걸 우린 조합이라 그래. 나열 안 할 거야. 그럼 5명 중에 3명을 뽑는 건 우린 기호로 뭐라고 쓸 거냐? 5명 중에 3명을 뽑는다. 콤비네이션에 C를 쓸 거야. 그래서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그 3명을 나열하잖아? 그럼 걔가 OP3이 돼야 돼. 뭐라고?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그 3명을 나열하는 걸 뭐라고 해? 3팩을 하잖아? 그게 뭐가 돼야 된다고? OP3이 돼야 돼 라고 푸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조합이라는 건 머릿속으로 생각하기가 어려워. 그래서 순열을 이용해서 유도해낼 거고, 실제로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3명을 나열하는 걸 순열이라고 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나 5명 중에 3명을 뽑는 방법이 궁금해. 그럼 걔는 뭐라고 쓰면 돼? OC3은 3팩분의 OP3이네요 라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느낌인 거야? 5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한 다음에 3팩으로 나눴네? 뭐 한 거야? 취소시킨 거야. 그래서 나열하는 걸 취소시키는 느낌으로 가져야 돼. 그래서 조합을 푸는 게 더 어려워. 순열보다. 자, 예를 들어 너네한테 6C2가 뭐냐라고 물어봤어. 그럼 얘는 어떻게 풀 거냐? 6명 중에 먼저 2명을 뽑아서 나열해. 근데 그 나열하는 걸 취소시킬 거라며 2명 나열한 걸 취소시켜. 이 느낌인 거야. 그럼 6C2가 얼마? 6P가 얼마야? 6 곱하기 5죠? 그걸 뭐로 나눠? 2팩으로 나눈 거야. 얼마가 돼? 15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6C3이라는 건 뭐야? 6C3이라는 건? 6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한 다음에 3명 나열한 거 취소시켜지. 이제 느낌 와야 돼. 6명 중에 3명 뽑아서 나열해. 요거 맞아? 그 3명 취소시켜. 3팩 요거 맞아? 3팩 얼마? 6 하니까 얼마? 24. 그지? 너네한테 야 7C3이 뭐니? 7C3 뭐라고 하면 돼? 7명 중에 3명을 뽑아서 나열해.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그 다음 뭐해? 3명 나열한 거 취소시켜. 3팩 얼마야? 35. 알고 있었어? 다음 너네한테 OC2가 얼마야? OC2는 뭐야? 5명 중에 2명을 뽑아라 이 뜻이지. 그럼 뭐 할 거야? 5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해. 그 다음 뭐해? 2명 나열한 거 취소시켜. 얼마야? 10 이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또 예를 들어 4C2가 얼마야? 4C2는 뭐야? 4명 중에 2명을 뽑아서 나열시켜. 그 다음 뭐해? 2명 취소시켜. 얼마야? 6 이렇게. 얘네들이 조합에서 대표적으로 은근 많이 나온 애들. 6C, 6C3, 7C3, 5C. 근데 5C3도 나올 텐데 그건 좀 이따 내가 하나 알려주면 되게 편하게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4C 이런 것들. 되게 많이 나올 겁니다. 알겠지? 이런 거 우린 조합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자주 나오지는 않지만 너무 당연한 것들. 3C1은 얼마일까? 의미를 파악해봐. 이건 계산할 필요도 없어. 왜? 3개 중에 1개를 뽑는 거니까 몇 가지? 3가지. 그치, 이렇게. 그럼 3C0은 얼마일까? 3개 중에 하나도 안 뽑았네? 몇 가지? 1가지라고 해주면 돼. 그럼 3C3은 얼마일까? 얘도 1가지. 왜 1가지야? 3명 중에 3명 다 나와니까 1가지인 거야. 무슨 말인지 얘가? 3명 중에 3명을 다 나오는 거잖아. 야, 너네 셋 다 나와가지. 야, 너 나와가. 이게 아니, 순서 고려한 게 아니잖아. 너네 셋 다 나와. 그냥 이거야. 그치? 그래서 1가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조합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조합에서는 되게 엄청난 기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오늘 채린이가 안 왔네? 그지? 그럼 우리 채린이 빼고 밥 먹으러 갈까, 오늘? 감흥이 없네. 채린이 빼고 예를 들어 내가 오늘 간식을 사왔어. 저기 샌드위치가 있거든? 그럼 내가 샌드위치를 주려고 채린이가 없으니까 채린이 빼고 우리 8명이서 가서 밥 먹자라고 하는 것보단 내가 채린이한테 전화해서 채린아 너 오늘 오지 마 라고 하면 딱 깔끔하지 않아? 그치?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이 9명이 있었는데 그 9명 중에 밥을 먹을 8명을 골라서 데려가는 거랑 야 너 빼고 다 나와라고 하는 거랑 상황이 어때? 똑같을 거라고. 그치? 예를 들어 다시 그럼 이번엔 이 8명 중에 내가 5명을 데려가야 돼. 그럼 내가 5명 너 나와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치? 반대로 야 너네 둘 빼고 다 나와라고 하는 게 편하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렇다고 8명 중에 5명? 5명을 고르는 경우는
8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경우랑 똑같은 거야. 8명 중에 너네 5명 나와랑 너네 셋 빼고 다 나와랑 똑같은 말이라고. 그지? 9명 중에 2명을 데려오는 경우는 9명 중에 7명을 데려오는 경우랑 똑같을 거라고. 그치? 실제로 계산해봐. 얘 계산하면 얼마야? 9, 8 분의 얼마? 2 하니까 얼마? 36. 자, 얘는 9, 8, 7, 6, 5, 4, 3까지인가? 7개니까. 그거 분의 얼마? 7팩이지, 7팩. 그치? 7팩은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지? 그럼 7부터 3까지. 7부터 3까지 지우면 2랑 나누니까 얼마? 똑같이 나오잖아. 그치? 이렇게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린 조합이라는 건 이렇게 숫자 큰 게 하나 있잖아? 그럼 얘를 바꿀 수 있어. 이렇게 한번. 그치? 우린 이걸 조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조합이 성질이야. 그래서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 이런 거야. 잘 봐. 너네한테 예를 들어, 1시 0이 얼마냐? 그러면 얼마야? 1시 0. 1이죠? 하나도 안 뽑은 거. 그럼 1시 1은 얼마야? 그것도 한 가지. 그지? 너네한테, 야, 2시 0이 얼마니라고 하면 몇 가지야? 한 가지. 너네한테 2시 1이 몇 가지냐 하면 몇 가지야? 2가지. 2명 중에 1명 데려오니까. 그치? 너네한테 2시 3이, 2시 2가 얼마야? 한 가지. 2명 중에 2명 다 데려오면, 맞지? 너네한테 3시 0을 구하래. 얼마야? 한 가지. 너네한테 3시 1을 구하래. 얼마야? 3가지. 너네한테 3시 1을 구하래. 3명 중에 2명 골라야 된다고? 근데 이거랑 똑같을 거라고. 3명 중에 2명 고른다는 건 나머지 1명을 고르는 거랑 똑같으니까 3가지. 그지? 너네한테 3시 3이 얼마냐? 그럼 몇 가지야? 다 데려가니까 한 가지. 그지? 너네한테 4시 0이 얼마야? 4시 1이 얼마야? 한번 쓰고 가자. 4시 2, 4시 3, 4시 4. 자, 4시 0 얼마? 한 가지. 4시 4 얼마? 4시 1 얼마? 4가지. 4시 2 얼마? 이거 아까 했는데 6가지. 4시 3은 얼마일까? 그럼 얘랑 똑같을 거라고. 4가지랑. 그치? 요거 생각하는 게 더 편하죠. 그럼 얘는 뭐야?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만 더. 너네한테 야, 5시 0은 얼마야? 한 가지. 5시 1, 5시 2, 5시 3, 5시 4, 5시 5 이렇게 돼 있는 거지. 5시 1은 얼마라고? 한 가지. 얘는 5가지. 5시 2는 10가지. 5시 3은 얘도 그래서 10가지. 5시 4는 5가지. 5시 5는 한 가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걸 막 구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어떤 모양이니? 삼각형 모양 나오지.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얘를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부르고, 이 파스칼의 삼각형이라는 걸 알면 우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잘 봐. 얘랑 얘랑 더하잖아? 그럼 그 아래가 나온다? 얘랑 얘랑 더하잖아? 그럼 그 아래가 나온다?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그 아래가 나오겠네? 그 아래는 뭘까? 6시 0, 6시 1, 6시 2네. 그래서 6시 2는 얼마야? 15야. 얘랑 얘랑 더하잖아? 그치? 뭐 나올 것 같아? 6시 3 나오겠지. 그 다음은 얼마야? 20인 거야. 그럼 얘랑 얘랑 더하면 뭐지? 이제 여기서부터 헷갈리잖아. 그래서 알려줄게. 잘 봐. NCR 더하기 NCR 더하기 NCR-1을 더하잖아? 그럼 N 플러스 1C R이 돼. 어렵잖아. 그래서 알려줄게. 자, 너네한테 6C 2 더하기 6C 3이 얼마냐고 하잖아? 그럼 7C 3인 거야. 나는 이걸 어떻게 기억하냐? 602호 더하기 603호는 그 다음 층의 숫자 큰 거라고 기억해. 그 다음 층의 숫자 큰 거. 뭐라고? 6C 2 더하기 6C 3은 얼마라고? 7C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6C 2 더하기 6C 3은 얼마가 되는 거야? 7C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럼 너네한테 예를 들어 10C 2 더하기 10C 3이 얼마니? 그럼 얘 뭐가 되는 거야? 11C 3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가? 그 다음 층의 숫자 큰 거. 그치? 너네한테 예를 들어 9C 2 더하기 9C 6을 구해야 돼. 이건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구해? 선생님, 이거 연속된 층이 아닌데요? 그치? 얘 뭘로 바꿀 수 있어? 9C 3으로 바꿀 수 있지. 그럼 얼마라고 쓰면 되지? 얘는 10C 3이네.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조합에서는 그 성질들 가지고 되게 식을 간단하게 바꿀 수 있거든. 물론 그냥 푼다고 해서 문제 낼 거 없어. 그 결과 똑같이 나와. 근데 이런 성질들을 기억해 놓으면 좀 식이 좀 간단해질 거다. 그리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편하게 바꾸라고 유도하게 나올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해 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조합에서는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되고 걔는 연속된 두 개의 층. 연속된 두 개의 층을 더하면 그 다음 층에 숫자 큰 게 따라간다라고 기억해놔. 알겠지? 그리고 기호로 어차피 외우라고 해도 못 외우거든? 그래서 좀 기억을 해놔, 말로. 알겠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조합이라고 한다. 그럼 이 조합에서도 마찬가지로 팩토리얼로 좀 표현을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랬지? npr 순열이라고 할 거고, 맞지? n 퍼뮤테이션 r 이렇게 할 거고, 얘를 계산하는 방법이 뭐라고 했어? n팩분의 r개만 나열해야 되니까 n-r개를 나열한 건 뭐해? 취소시켜, 이런 느낌으로 가라 그랬지? 그치? 이게 npr인 거야, 맞지? 이제 너네한테 뭘 물어보냐? 야, 그럼 ncr은 걔는 팩토리얼로 어떻게 표현하냐 이거야. 근데 아까 얘기했지? 우리가 ncr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먼저 나열한 다음에 그 나열한 걸 취소시키는 느낌이 조합이라 그랬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나열한 거니까 나열한 걸 취소시킨 거잖아. 그치? 얘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 써야 되냐면 npr은 뭐라고 써야 되냐면 n팩에 n-r팩이니까 거기에 r팩이 앞에 곱해지면 얘랑 똑같은 거래. 그래서 우리가 ncr은 팩토리얼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npr은 팩토리얼을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는 외워줘야 돼. 외워줘야 돼. 반드시 외워줘야 돼. 알겠지? 그 문제가 있어. 알겠지? 그래서 이걸 좀 기억을 해주는 게 좋을 거다. 그런 내용이 나와있고 한번 가볼게. 가보면 주머니 안에 -3, -2, -2, 0, 1, 2, 3, 4가 정수가 하나씩 적힌 8개의 공이 들어있는데 이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양수인 경우, 꺼낸 공의 두 수의 곱이 양수인 경우, 그럼 두 수의 곱이 양수가 되려면 둘 다 뭐 해야 돼? 양수가 둘 다 음수. 결국 뭐 해야 돼? 부호가 같아야 된다. 맞지? 그럼 둘 다 양수인 경우부터 해보자. 자, 둘 다 양수라는 건 내가 몇 개? 양수 몇 개? 4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되는 거네? 그걸 우린 뭐라고 쓸 수 있어? 4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돼요. 조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그치? 그 다음 이어서 뭐 해도 돼? 음수 2개를 골라야 되잖아. 음수 2개는 뭐야? 둘 다 음수, 둘 다 양수, 둘 다 음수. 둘 다 음수는 뭐야? 음수 몇 개 있어? 3개 중에 2개를 골라야 된다. 그래서 이거 얼마 몇 가지? 6가지. 이거 몇 가지? 3가지 더하면 몇 가지? 9가지다 라고 풀어주면 된다. 알겠죠? 이런 느낌이다. 야, 왜 다 첫 졸지? 다음 보면 n명의 사람들이 2명씩 짝을 지었더니 1명이 남았다. 짝을 지은 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들과 남은 1명을 모은 사람들끼리 다른 사람과 모두 한 번씩 악수를 하였다. 이때 나올 수 있는 악수의 총횟수가 190이었을 때 n의 값을 구하시오. 뭐라고? n명 사람 중에 2명씩 짝을 지었더니 1명이 남았대. 그치? 그럼 n명이 몇 명이라는 거냐면 홀수명이라는 거네 일단. 그치? 근데 짝을 지은 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하여 이긴 사람들과 남은 1명을 모은 사람끼리 또 다른 사람과 한 번씩 악수를 했대. 그치? 그럼 자, 악수 횟수가 총 190이었대. 악수부터 가보자. 악수가 190이 됐다라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 여기 사람 8명 있어. 8명이 악수를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너 한 명, 너 한 명 나와서 악수해야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 야, 진석이랑 규민이 나와 악수해랑. 규민이랑 진석이 나와 악수해랑 어때? 똑같은 거잖아. 순서를 고려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결국 이거야. 8명 중에 2명을 뽑기만 하면 그게 악수의 개수인 거야. 그럼 나는 일단 n은 됐고 m이라고 해볼까? n명 중에 2명을 뽑아서 악수를 시키면 그게 얼마가 나온 거야? 190명이 나온 거야. 맞아? 그럼 얘 계산하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 nc2는 뭐라는 거야? m부터 시작해서 점점 작아지면서 2개 곱한 다음에 나열했는데 그 나열한 걸 취소시켜. 이거잖아. 이게 mp2를 2팩으로 나눈 거잖아. 그게 얼마 나왔다고? 190. 2팩으로 넘기면 얼마야? 380. 자, 숫자 2개 차이 나는 거 곱해서 380 나오는 거 뭐 있어? 19, 20. 19, 20. 누가 20이야? m이 20이겠지. 얘가 19니까. 하나 뺐으니까. 그래서 결국 몇 명이야? 20명. 근데 그 20명은 뭐야?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 사람들. 그지? 원래 몇 명 있었다라는 거야? 가위바위보 한 사람이? 아니지. 잠깐만.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과 한 명 남은 한 명까지 해서 20명이 된 거야. 그지? 그럼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몇 명? 19명. 그지? 그럼 원래 2명씩 가위바위보를 했으니까 몇 명? 38명에 한 명 플러스 하니까 39명이 있었나 보네. 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다음 보면 남학생 4명과 여학생 5명 중에서 3명의 대표를 뽑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포함되도록, 이거 적어도란 말 있으면 어떻게 하지? 이거 솔직히 말하면 다 중학교 때 하던 거야. 근데 기호로만 바뀐 거야. 맞지? 뭐 하는 거야 이거?
일단 남학생과 여학생이 적어도 한 명씩 뽑힌다 하면 보통 무슨 사건으로 풀어? 반대되는 사건 여사건으로 풉니다.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전체 몇 명? 9명 중에 3명을 고르는 경우에서 적어도 한 명씩은 포함돼야 되는데 그럼 반대되는 게 뭐야? 남자로만 뽑히거나 여자로만 뽑히는 경우를 제거해주면 되겠지. 그럼 남자 몇 명? 4명 중에 3명 고른 경우. 두 번째 여자 몇 명? 5명 중에 3명 고른 경우를 제거해주면 되는 거지. 그지? 야, 나 안 풀어준다? 좀 다, 내가 니네 잘 하라고 내가 지금 설명해주는 건데 다 쳐 졸고 있네? 응? 참 깰라고 노력하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니, 얘들아? 응? 어떻게 잘라고 노력을 하지? 어? 다음 볼 오른쪽 그림 같이 반원 위에 12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의 개수를 보자. 12개의 점 중에서 4개의 점을 고를 거래. 거기서 뭐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사각형. 그럼 뭐 하면 돼? 12개 중에 4개 고르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답이네? 땡, 안 돼. 왜 안 돼? 그치? 이 일직선 상에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 중에 4개를 고른 경우는 뭐가 안 돼? 사각형이 안 돼. 그치? 끝났네? 아니, 또 안 돼. 뭐 안 돼? 뭐 안 돼? 밑에서 3개 고르고 위에서 하나 고르면 뭐가 돼? 삼각형이 돼. 그래서 밑에서 3개 고르면서 위에 있는 거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7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경우도 안 되는 거야. 또 없어. 다 돼 이제. 그치? 이게 답이다. 이거 계산해주면 돼.